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공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들을, 그리고 거리두기와 존중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공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부모의 희생, 자식의 무심. 식탁 위의 침묵. 저녁 7시 한 가정의 식탁 풍경입니다. 김 과장은 오늘도 회사에서 돌아와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20대 아들을 위해서요. 민수야, 휴대폰 좀 내려놓고 같이 밥 먹자. 하지만 아들 민수는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네. 하며 대답은 하지만 여전히 시선은 핸드폰을 향하고 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공자라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효는 단순히 부모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차린 이 밥상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퇴근 후에 피로를 뒤로하고 아들과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위해 써온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의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작은 대화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하나. 그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만약 민수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눈을 맞춘다면 식탁 위의 침묵은 따뜻한 대화로 바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아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자리하겠죠. 2장.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 엄마의 선택, 아들의 고민. 30살 직장인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준호야,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애야.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엄마,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제발.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들은 점점 숨이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는 무엇이라 했을까요? 군자는 지나치지 않는다. 사랑에도 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원사는 나무가 자라는 방향을 알려주되 뿌리를 옭아매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되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자식은 그 진심 어린 조언의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압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조언은 하되 선택의 권리를 아들에게 맡기고, 아들이 그 조언 속에 담긴 사랑을 인정할 때 간섭은 지혜가 되고 갈등은 이해가 됩니다. 3장. 세대 차이, 대화의 단절. 할머니의 카톡, 손녀의 무시. 70대 할머니는 손녀와 대화하고 싶어서 카카오톡을 배웠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타이핑하며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20대 손녀 지은이에게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구식으로 들립니다. 할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옛날 얘기를. 할머니는 조금 서운해하며 말씀하시죠. 그래도 지은아,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인데. 이 순간 공자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온고지신이다. 할머니 세대의 경험이 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경험한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지혜입니다. 자식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 부모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세대의 벽은 허물어지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장. 성공의 기준이 다른 두 세대. 안정 vs 자유, 두 개의 꿈.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안정된 공무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유로운 창작자의 삶을 꿈꿉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꾸니? 부모님은 왜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서로 다른 성공의 기준 때문에 매일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뜻을 세우되 발음을 잃지 말라. 공자는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성공 기준이 달라도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모님의 조언 속에는 자식을 향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꿈 속에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든 바른 길을 가는가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5장. 부모의 늙음, 자식의 외면. 간병 vs 요양원, 어려운 선택.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게 아버지에게도 좋을 거야.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하지만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자식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효란 단순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공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때로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모의 노년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자식된 도리이며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장. 거리 속에서 피어나는 존중. 독립과 사랑의 균형. 서울에 사는 딸과 부산에 사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끔의 전화와 만남 속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딸은 부모님께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부모님은 딸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십니다. 군자는 친하되 속박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끈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진정한 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7장. 마지막 깨달음, 사랑의 본질. 병상에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있어서 충분히 행복했다. 이 한마디 속에 담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효는 근본이요. 사랑은 그 열매다. 공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중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멀리 있을 때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갈등이 있을 때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시간이 흘러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자에게 배울 수 있는 가족 사랑의 지혜입니다. 오늘 공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까움 속에 존중이 있고 거리 속에 사랑이 있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길, 결국 그것은 마음을 잇는 길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족,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일을 살아가는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